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선희는 이미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 위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몸을 일으킨다. 관절이 뻐근하게 울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58이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은발이 드러났고 눈가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오늘도 버텨야지. 선희는 작은 원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2층 김 사장네 불빛을 올려다봤다. 저 집도 장사가 어렵다던데. 상가 전체가 요즘 힘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서울 외곽 낡은 3층 상가 건물. 1층 구석 선인의 반찬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서 선인은 멈춰섰다. 셔터를 열어 올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30년 세월의 흔적이 그녀를 맞이했다. 낡은 반찬 진열대, 손때 묻은 냉장고 벽에 걸린 색 바랜 메뉴판. 자, 시작이다. 선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다.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냉장고에서 미리 절여둔 돼지고기를 꺼냈다. 장조림을 만들 시간이었다. 고기를 솥에 넣고 간장, 설탕, 마늘을 넣었다. 푸른 불고지 손 밑에서 춤을 췄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무렵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선희야, 오늘 시금치 나물 있나? 네, 할머니. 어제 새로 무쳤어요. 선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통에 나물을 담았다. 박 할머니는 지갑을 꺼내며 주변을 둘러봤다. 근데 선희야, 요즘 건물주가 또 뭐라 하던데? 선희의 손이 잠깐 멈췄다. 별 말씀을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지난주부터 최 사장이 계약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님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오전 10시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김치찌개 냄새가 가게 밖까지 퍼졌고 잡채를 담는 선희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각 손님의 입맛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 집은 고추를 빼야 하고 저 집은 당근을 더 넣어야 한다. 선희 씨 손맛은 정말 끝내줘요. 우리 애들이 선희네 반찬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니까요. 손님들의 칭찬에 선희는 겸연쩍게 웃었다. 이 순간들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지자 선희는 잠시 의자에 앉았다. 발이 욱신거렸다. 물 한 잔을 마시며 가게를 둘러봤다. 저 구석 테이블은 남편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벌써 15년 전 일이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 박경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선희야, 이 가게 잘 지켜. 너한테 이게 전부니까.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리고 정말로 지켜왔다. 2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가게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함으로 버텼다. 새벽부터 밤까지 명절도 없이 일했다. 오후 5시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건물주 최 사장이었다. 50대 초반 불룩한 배를 하고 값비싼 시계를 찬 그는 가게를 한 바퀴 둘러봤다. 코웃음을 쳤다. 박 사장. 네, 최 사장님. 선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일어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최 사장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오늘 계약건으로 왔어. 아직 1달 남았는데요. 알아.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지. 박 사장, 계약 연장은 없어. 선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요? 들었잖아. 1달 안에 나가. 최 사장님, 제가 여기서 30년을 일했는데요. 30년이요. 최 사장은 손을 내저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건물 재개발 들어가거든. 큰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거야. 임대료를 지금보다 3배는 받을 수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제 전부인데. 사업은 사업이지, 박 사장.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선희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테이블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1달 더 아니 3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안 돼. 결정된 거야. 1달 딱 그것만. 최 사장은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선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선희는 큰딸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은정아 엄마 큰일 났다. 건물주가 나가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거 오히려 잘 됐네요. 뭐?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힘든 일을 하세요. 이참에 가게 정리하고 쉬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선희의 손이 떨렸다. 은정아 이 가게가 엄마한테 무슨 의미인지 너도 알잖아. 알아요. 근데 엄마 현실을 보세요. 돈도 많이 못 버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고집 그만 부리세요. 둘째 딸 은희에게 전화했을 때도 비슷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 걱정돼서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도 다 컸고 엄마도 쉬실 때 됐어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가게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불빛 하나만 켜진 가게는 텅 비어 보였다. 진열대, 냉장고, 솥, 테이블. 30년의 흔적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너희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선희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낡은 솥 앞에 섰다. 손으로 솥뚜껑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쇠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 아니, 그것보다 더 강한 것. 살아남겠다는 의지였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선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창문 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보였다. 상가 건물들의 희미한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저기 저 가게들도 다 같은 처지일 것이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선희는 가게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각 물건, 각 공간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저 칼은 개업할 때 남편이 사준 것. 저 앞치마는 첫 손님이 선물한 것. 벽에 흠집은 은정이가 어렸을 때 뛰어놀다 난 것. 이건 단순한 가게가 아니야. 내 인생이야. 내 이름이야. 선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떨림이 멈췄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가슴을 채웠다. 밤 12시 선희는 가게 불을 끄지 않았다. 대신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상인회? 구청? 언론?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선희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30년간 고개 숙이고 살아온 여자가 아니었다. 싸울 준비를 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새벽 2시 공책을 덮으며 선희는 중얼거렸다.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은 반찬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상가 2층 문구점 김 사장을 찾아갔다. 선희 씨 무슨 일이야? 김 사장님, 우리 건물 재개발 얘기 들으셨죠? 김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들었지. 나도 한 달 통보받았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3층 세탁소 옆 건물 슈퍼 다들 같은 처지래요. 선희는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다. 어젯밤 적어둔 계획이었다. 혼자서는 못 이겨요. 같이 움직여야 해요. 그날 오후 선희는 상가 곳곳을 돌아다녔다. 세탁소 이 사장, 슈퍼 박 사장, 꽃집 정 사장. 한 명 한 명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건물주한테 이기겠어?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각 가게를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그녀의 눈빛엔 30년 가게를 지켜온 사람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사흘 후 상가 1층 빈 공간에 상인 12명이 모였다. 낡은 의자들을 둥글게 놓고 선희가 가운데 섰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과한 게 아니에요. 재개발되면 새 건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합당한 임대료로. 그게 될까? 해봐야 알죠. 안 하면 우린 다 쫓겨나요.
그들은 함께 구청을 찾아갔다. 민원실 창구 앞에서 선희가 준비한 탄원서를 내밀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흘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재개발은 민간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안 하면. 선희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주말 최 사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왔다. 박 사장, 이성적으로 생각해. 여기 위로금 500만 원 있어. 받고 조용히 나가. 선희는 봉투를 바라봤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새 가게 보증금에 보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최 사장님, 전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제 인생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마세요. 최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법대로 하자는 거지? 그러시든지요. 소송 들어가면 당신 이길 수 없어. 변호사 비용도 감당 못할 거고. 선희는 가만히 최 사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오만함이 가득했다. 평생 약자들을 짓밟으며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최 사장님도 장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셨다면서요. 최 사장이 움찔했다. 그때 최 사장님도 저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러실 수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지역신문 기자였다. 선희가 며칠 전 연락한 사람이었다. 최 사장님, 괜찮으시면 인터뷰 좀 하시죠. 재개발 관련해서요. 최 사장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기자는 선희에게 마이크를 내밀었다.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려주세요. 선희는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30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고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전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 가게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겁했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퍼졌고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다. 응원의 말을 건네고 반찬을 사갔다. 힘내세요, 선희 씨. 저희가 있잖아요. 선희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한 달이 흘렀다. 최 사장은 소송을 걸었지만 여론은 상인들 편이었다. 구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개발 심의에서 기존 상인들의 입주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최 사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다. 박 사장,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가게 안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최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자영업자였어. 당신 말이 맞아.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 그때는 나도 힘들었어. 최 사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돈만 보게 됐어. 사람은 안 보이고. 선희는 찻잔을 내밀었다. 최 사장은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조건을 조정하지. 새 건물 1층에 기존 상인 구역을 만들겠어. 임대료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정말입니까?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거야. 2년 정도. 그동안 임시 건물을 마련해 줄게.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2년 후. 새로 지어진 건물 1층에 선인의 반찬 간판이 걸렸다.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넓은 가게였다. 개업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축하해요, 선희 씨. 여기 화분이요. 새 출발 기념으로. 선희는 손님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함께 싸웠던 상인들도 나란히 가게를 열었다. 서로 축하 화환을 보내며 웃었다. 오후 늦게 가게 문이 열렸다.
두 딸 은정과 은희가 들어섰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은희도 고개를 숙였다. 진짜 멋있었어요,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선희는 두 딸을 꼭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엄마도 미안해. 너희한테만 기대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는 혼자서도 잘하셨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혼자가 아니었어. 여기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했어. 가게를 둘러보니 손님들, 상인들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선희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다. 새 진열대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최 사장이었다. 박 사장 잘 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준 거지. 사람이 먼저라는 걸. 전화를 끊고 선희는 주방으로 갔다. 반짝이는 새 손 앞에 섰다. 손으로 솥뚜껑을 쓰다듬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여보 지켰어. 우리 가게. 선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미소 지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58이었다. 주름도 그대로고 은발도 더 늘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고개 숙인 여자가 아니었다. 싸워서 이긴 사람, 자신을 지켜낸 사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다. 선희는 가게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섰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다.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을. 선희는 집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모두.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밤하늘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단단히 새겨졌다. 감사와 희망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